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죠. 12월 14일이죠. 내일 모레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토요일만큼은 피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어떤 분수령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탈자가 몇 명 나왔죠. 자, 이런 뉴스들, 김재섭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한 자가 5명이면요.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야권, 민주당 플러스 그 밖에 야권들이 이제 있죠. 그 전체가 전부 탄핵에 찬성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할 때 이제 200석을 채웁니다. 200명을 채우죠. 무조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탈하면은 탄핵이 통과된다. 자,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과연 야권이 100% 다 반대할 것인가? 숨은 반명, 비명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서도 일부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 문재인이가 지시를 일단 내리긴 했어요. 어제 보니까 자신의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에다가요. 이제 탄핵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수박들에게 소위 친문 비명들에게 일종의 지시를 내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그들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이재명을 이렇게 반대하는 숨어있는 반명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몇 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설사 8명 정도가 이탈하더라도 탄핵은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기류가요. 탄핵 찬성하는 숫자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 이후를 대비한 움직임. 대통령도 벌써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죠. 나를 탄핵하라 이거죠, 지금. 이런 식이죠. 탄핵하려면 해봐.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발동한 것은 지극히 온당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 계엄령 발동을 건 것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너무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정부 관료 탄핵 소추 22건.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사실상 무정부를 저들이 만들어버렸다.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내란을 획책했다. 저들이 내란을 선동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내란 세력은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 야권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 국회 중심제 국가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손발을 다 이렇게 묶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 저거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무려 10명째 탄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이죠.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요. 저들은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까지도 탄핵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거침없이 탄핵을 할 것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총을 들지 않은, 그냥 폭거,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꼭 군인들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는 짓이 그런 식으로 내란을 목적한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재명 방탄.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너무도 많이 보다 보니까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무감각. 이 가운데 하나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막 수십 개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재명이 딱 그런 인간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한 개만 해도 이게 너무도 이렇게 큰 이슈들인데 그게 지금 10몇 개 아닙니까? 범죄 혐의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슈가 분산이 돼가지고 덜덜덜 어덜덜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자, 민주당의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지금 탄핵한다고 지금 저들이 떠들고 있죠. 진짜로 탄핵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을 만일에 탄핵을 시켜놓고 나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가 됩니까?
기획재정부라 그러죠. 기재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자, 5번 마약 범죄 단속 주요 예산, 민생 치안 유지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사실 이 마약 범죄 고리가 민주당을 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뿐 아니고요. 검찰이 이걸 수사를 직접 못하게 해놨죠. 이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풀어야 될 고리 중에 한 개고요. 이런 거 보시면요. 정말 저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범죄 소굴에 들어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생 치안 유지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지금 검찰, 경찰에서 뭔가 수사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0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국회의원 25년 연봉 인상에는 또 저들이 또 이렇게 후하게 통 큰 합의를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입니다. 재해대책 ABB 1조 원 삭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 삭감. 지금 현재 대왕고래 사업이죠. 동해 심해 가스전 이 개발을 위해서 시추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가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추 못하고 지금 그냥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불발되면 위약금을 90% 물어줘야 돼요. 90%. 그냥 생돈, 엄청나게 아까운 돈, 생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당직비 인상을 제동을 걸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대통령들 중에 군에 대해서 가장 애정을 쏟고 많은 지원을 했고, 군 근무 여건 그리고 처우 개선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준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계엄을 내렸을 때 이 군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야,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계엄령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떠들고 있죠. 그러면서 내란이다 그러는데요. 진짜 내란은 이런 게 내란이죠. 이런 게 진짜 계엄령 같은 것이겠죠. 2024년 12월 계엄령은 딱 6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국민들 중에 그 누구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불안을 느꼈다라는 것은 저들이 그냥 과장된 용어일 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 뿐이지 실제로 이런 것을 뭐 보거나 듣거나 한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도 과장선동인데 우리는 문재인 5년을 겪으면서요. 소위 코로나 압박, 압제 그걸 겪었었죠. 무려 2년이 넘습니다. 이게 진짜 계엄령이죠. 5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강제 착용, 백신 강제 접종, 교회 탄압, 예배 금지, 정당 탄압, 집회 금지, 개인 이동 경로 추적, 개인 핸드폰 GPS 추적. 얼마나 불편했고 이게 무시무시했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공포를 조장한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원포인트 정말 평화적 이 계엄은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저들이 지금 이거 갖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도 비판적이고요. 공격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놈치 저놈치 보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의식이 약하거나 이념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기반이 없는 그런 얼치기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나 수도권에 이제 적을 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초선급들, 재선급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경찰 대통령실 합참 압수수색 시도 실패했다 그러죠. 그렇죠. 뭐 이 경호실에서 그걸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과거 문재인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사실 청와대를 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결국은 나중에 청와대를 일부 털었죠. 자, 여당 중진들 윤 탄핵안 상정 토요일은 피해 잡아달라. 윤 탄핵 소추안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 시사평론가들 중에서는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변수는 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을 일단 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당하는 걸 전제로 이미 변호인단을 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꾸리고 있더라고요. 탄핵 이후에 이제 거기서 헌재에서 이제 승부를 이제 보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거 판을 다 뒤집게 되면은 오히려 역공을 할 수가 있다.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계산도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이죠. 중앙선관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대반격의 재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관련, 부정선거 관련은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계엄 못 막아 죄책감. 한덕수 총리 참 이미지 좋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환상의 그 조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련미를 보충해주면서 국정 경험을 이렇게 그 풍부하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총리도 두 번째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관계였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한 총리도 마저 기급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둘이 같이 이제 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마치 정권을 운영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린 것도 그렇게 편승한 것도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 그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차기 대선 주자군에 올려야 된다 그런 어떤 주장도 없잖아 있었죠.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전혀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발언을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까지 하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행안부 대통령실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발언 요지 없다고 회신.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 법무부에서는 건강 이상 없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과장된 뉴스, 카드라가 아닌가,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저는 전자를 빼고 싶습니다. 아직도 국방부 장관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검찰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프 구속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김용현 이 사람도 말이죠. 작전통이잖아요. 작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군 출신 중에는. 그리고 손자병법을 무려 50차례, 100차례인가 그래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그야말로 전략가인데요. 윤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반격에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요, 탄핵이 안 되면 좋겠지만 탄핵 되더라도 헌재 가서 해볼 만합니다. 지금 6명밖에 안 되죠. 근데 이대로 6명이 이제 이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은 헌법재판소가 원래 재판관들이 9명이잖아요. 9명이 3분의 2,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6명이. 근데 여기 6명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6명 전체가 인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명만이라도 반대하면은 그게 탄핵이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대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100% 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서둘러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계속 딴지 걸면서 그냥 넉장 부리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3명을 지금 이번에 올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 9명으로 풀 멤버가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명이 추가가 되는데 그 3명은 여야에서 1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1명, 야당에서 1명.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9명을 채우는데 여기 보시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요 2명이 있죠. 여기 4월입니다. 2025년 4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만 잘 버티게 되면은 그 후에 여기 이제 추가되는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탄핵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는 누가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두 사람이 아마 여기 보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 이런 어떤 예상도 있죠. 자, 아무튼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정말 중대한, 여기 이제, 포인트죠. 자, 요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탄핵에 대한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있어 보이지만, 지금 저들이 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인호 박사의 칼럼을 보게 되면요,
헌법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7개 쟁점을 이제 분석을 했던데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회기 내에 탄핵 2차 투표는 또 불법이고요.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 가르치는 명확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이유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 헌법의 위기가 아니다. 이건 정말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한 정략적 정치적 투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제공은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이 미달된 것이다. 일단 계엄권을 발동하기에는 요건이 좀 약했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인데요. 이것도 일부 이제 말은 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말이죠. 대통령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 이런 거 고려하게 되면은 계엄권 발동한 할 만한 그런 요건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계엄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초법적 권한이다. 이걸 법으로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했고, 그리고 국회가 해제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6번째,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장이 우원 시기가 오히려 직권 남용을 했습니다. 연장해가면서까지 어거지로 그냥 계속해서 뭔가 탄핵 투표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 위반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지금 고발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도 있더군요. 자, 7.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이다.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국정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정 수습을 위해서 잠시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총리라든가 한동훈에게 뭔가를 이양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시간은 결국 윤 대통령의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요, 저들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타는 결국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이 터지면은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각 변동에 수반하는 거대한 애국 정신이 지금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서 그 제일 맨선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겠죠. 자, 그때 말이죠. 대반격을 하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